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게 절대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색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머리는 필사적으로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인천의 한 오래된 주택가 아래를 흐르는 하수관로에 혼자 내려가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게 끌리는 듯한 신음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올해 35이고 하수 처리와 정비 일을 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오래된 동네일수록 관로가 뒤틀리거나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은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처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수 냄새야 익숙했고 좁은 관로에서 몸을 웅크린 채 이동하는 것도 일상이었다. 문제는 그날 작업 의뢰에 적힌 간단한 설명, 악취 민원, 배수 불량, 그 아래서 내가 마주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장화를 고정하고 허리를 굽힌 채 관로 안쪽으로 몇 미터 정도 들어갔다. 플래시를 비추자 오래된 벽면이 젖어 반짝였고 곳곳에 낡은 벽돌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이상한 건 관로 중간쯤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한번 훅 스쳐 지나갔다는 점이다. 여기 바람이 돌 곳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순간 머리에 스쳤지만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환기구멍이 어딘가 있었겠지 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 바람 뒤에 이어진 그 음성, 그것만큼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정확히 단음이 아니었다.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사람 소리처럼 무겁고 웅웅한 울림이 섞여 진동하듯 밀려왔다. 순간 내 양팔에 소름이 돋았다. 관로 안에선 반향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는 방향이 불분명했다. 바로 앞인지 뒤인지 혹은 관로 전체가 울리는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장비를 잠수고 주변을 둘러봤다. 싱크대나 변기에서 떨어져 내려온 생활 쓰레기들, 오래된 천조각, 딱딱하게 굳은 이물질들이 보였다. 어디를 봐도 사람은 없었다. 착각이야.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장비를 들려는 순간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여기 있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문장에서 의미가 생긴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진짜라고 경고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그 짧은 정적 사이에 내 호흡 소리만 관로 전체에 메아리쳤다.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울림과 함께 바닥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벽을 짚었다. 관로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가?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하면서 알게 된 건 구조적 불안정으로 생기는 진동은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 느껴진 울림은 무언가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온 듯한 충격에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머리로 부정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이 아래에 있었다. 평소라면 무턱대고 뒤돌아 나갔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도망치기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감정이 더 컸다. 그건 분명 비합리적인 충동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어떤 내적 저항에 사로잡혀 있었다. 확인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책임감 같은 감정. 그리고 이 동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혹시 누군가 진짜로 떨어졌거나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갔다. 관로는 예상보다 더 넓어졌고 바닥의 물은 발목을 적실 정도로 고여 있었다. 그 물 위로 뜬 작은 기포들이 부글부글 끓듯 올라오고 있었다. 일반적인 악취의 냄새와는 달랐다. 어디선가 썩은 흙을 긁어낸 듯한 그리고 오래된 습지 냄새 같은 것이 연달아 올라왔다. 그러다 내 후각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냄새가 스쳤다. 사람 피부가 오래 젖은 채로 썩을 때 나는 냄새. 나는 단번에 알아채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못했다. 이 일 하다 보면 시체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냄새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냄새가 벽에 달라붙어 내 코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묵직한 느낌. 플래시를 비추며 바닥을 살피는 중 나는 물 위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을 봤다. 파문이었다. 바람도 없고
내가 움직인 것도 아닌데 물이 혼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쓱 하고 물 아래로 사라졌다. 정확히 무엇인지 보지 못했지만 길고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물 한가운데에 잠시 떠 있었다. 심장이 턱 하고 내려앉았다. 거기 있어.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바로 오른쪽. 내 귀 옆에서 들린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비명을 억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숨결 같은 따뜻한 온기가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장화 뒤꿈치가 무언가를 밟았다. 뼈? 딱딱하면서도 잘 부서지는 감촉. 플래시를 아래로 비추자 그것은 작고 마른 손가락 뼈처럼 보였다. 손끝에 닿은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고 묵직해진 느낌이 들었다. 관로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그 순간 내가 밟고 있던 그 뼈 옆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겼다. 발목에 감기는 차가운 감촉. 뼈? 손? 아니면 다른 무언가?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탁! 그때 물 아래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또 일었다. 그리고 관로 벽면, 내 바로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을 뱉듯 속삭였다. 도망.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에 이건 내가 여기. 나는 본능적으로 플래시를 반대편 깊숙한 곳으로 비췄다. 그리고 처음엔 단순히 젖은 천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다 풀, 눈구멍,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물속에. 여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 밑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다. 파문. 나는 더 이상 합리화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살아. 여기서 나는 바닥을 박차며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전등 불빛이 관로 벽을 불규칙하게 때리며 흔들렸고 진흙과 물이 튀어 장화 안으로 스며들었다.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판단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관로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내가 막 들어왔던 구간까지 되돌아가는 달리는 동안 내 뒤에서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척, 척, 척 마치 물속을 걷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다. 사람보다 더 무겁거나 혹은 더 가볍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소리.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나는 벽에 한 손을 짚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호흡이 거칠게 튀어나왔고 관로 안쪽의 습한 공기가 폐를 눌렀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또 거기서 이번엔 뒤가 아니라 바로 앞이었다. 나는 몸 앞을 사방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다. 나는 당황해 손전등을 두드리며 다시 켜보려 했지만 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럴 때 가장 흔한 고장은 배터리 문제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켜져 있던 걸 생각하면 상황 자체가 설명되지 않았다. 더구나 방점까지 관로 전체에 반사되던 내 숨소리마저 갑자기 사라진 듯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 흐르는 소리도 내 발소리도 심지어 내 호흡조차 공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음소거된 듯한 기묘한 감각. 이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침묵이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내 뒤쪽 어둠 속에서 아주 낮게 아주 길게 끌리는 소리가 깃불을 스쳤다. 단 한 번의 숨소리였지만 바로 귀 옆에서 누군가 숨을 내쉰 것처럼 생생했다. 몸이 굳어버렸고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려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고 그 차가움이 다리를 타고 등뼈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몸을 움직였다. 일단 앞으로 가야 한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가는 거 알아. 그 말은 내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에 맞춰 흘러나왔다. 마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투. 나는 관로 위쪽의 환기구멍에서 새어들어오는 아주 희미한 빛을 찾아 더듬으며 몸을 민첩하게 굽혔다. 그 빛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자연광이라 육안으로도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나에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빛 쪽으로 손을 뻗어 벽을 짚으며 나아가는 동안 뒤에서 들리던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물소리,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삭삭,
그 긁는 소리는 내 등 뒤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거의 기어서 앞으로 나갔다. 전에 본 적 없는 구조물 구간에 도착했을 때 관로의 형태가 기괴하게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벽은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고 천장은 이유 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여기는 공식 도면에 없던 곳이었다. 그 사실이 더 숨을 가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 발목 주변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손가락 여러 개가 물 표면을 천천히 긁는 것처럼 나는 신경을 곧바로 발목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다가왔다. 물이 내 몰래 휘말리더니 발목 뒤쪽이 꽉 잡혔다. 이번엔 확실히 손이었다. 물에 젖은 손, 차갑고 힘이 없는 듯하지만 안 놓는 그 손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완전히 비명을 질렀다. 좁은 관로 벽에 외마디 소리가 부딪혀 퍼졌고 울림이 되돌아왔다. 그 울림 사이로 뒤에서 또 다른 음성이 끼어들었다. 놓지 않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밀어 몸을 앞으로 쏟아냈다. 손이 내 장화를 스치며 미끄러졌고 물이 튀었다. 그 틈을 타 몸을 억지로 앞으로 빼냈다. 하지만 도망친다는 안도감은 단 1초도 가지 않았다. 앞쪽 어둠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목울림이 깊게 번지는 울음 같은 소리. 성별도 나이도 구분할 수 없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 그 소리가 관로 전체를 뒤흔들듯 진동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쪽 환기구 틈에서 아주 약한 바람이 한번 내려왔다. 근데 그 바람이 온도를 바꿨다. 갑자기 관로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입김을 뱉지 않아도 숨이 희뿌옇게 될 것 같은 기온.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곧 상황의 단계가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나는 바닥을 더듬고 벽을 긁고 머리를 숙이며 앞으로 밀어냈다. 뒤에서 난 울음 같은 소리가 갑자기 딱 멈추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멎었다. 정적. 또 그 음소거된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눈앞이 살짝 밝아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앞에서 사람 머리 크기 정도의 얼굴이 불쑥 떠올라 있었다. 형체도 몸도 없고 그냥 어둠 속에 얼굴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은 없었지만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입만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 안쪽에서 들린 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융합된 소리.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알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얼굴이 물 쪽으로 훅 하고 사라졌다. 마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나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서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 하나가 내 뇌리를 스쳤다. 여기 있던 사람들, 이 관로에서 실종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방금 들은 그 말은 여기에는 나 말고도 누군가가, 아니 어떤 존재들이 계속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살아나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앞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틈을 발견했다. 탈출구처럼 보였다. 나는 그 방향으로 몸을 날리듯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바로 내 머리 위, 천장 가까이에서. 나가는 길, 거기 아니야. 그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진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물이 튀면서 목덜미까지 차갑게 적셨다. 마치 누군가 내 바로 위에서 얼굴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공기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관로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낮았는데 그 좁은 공간 어딘가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최대한 숨을 참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옆으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가려고 해? 그 숨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가까웠다. 귀 속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거리. 내 머릿속이 순간 어지러워졌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도, 몸을 굳히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공간 내에서 나는 더 이상 방향 감각도 안전지대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다시 흔들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배터리는 분명 멀쩡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관로 천장의 어둠 속에 미세한 윤곽이 보였다. 사람의 팔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천장 벽면을 타고 기어가고 있었다. 팔이 너무 길고 관절이 뒤틀린 것처럼 어색한 각도로 접혀 있었다. 그 팔 끝에서 관로 벽을 긁는 소리.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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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던 바로 그 소리. 그 소리의 주인이 이제는 코앞에 있었다. 나는 몸이 굳은 상태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팔이 천천히 내 머리 위를 지나가고 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촉수처럼 느릿하지만 정확히 나를 향해. 그 순간 멀리서 아주 희미한 기계 소리가 들렸다.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 같은 쾅 하고 울리는 진동. 그 소리로 인해 관로 내부 공기가 살짝 떨렸고 바로 그 미세한 흔들림 때문에 천장에 있던 팔이 내 쪽으로 더 빠르게 향했다. 나는 무너지는 듯 비틀거리며 바닥을 짚었다. 바닥의 물이 차갑고 묽었지만 그 물 속에서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발목을 잡았던 그 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앞으로 던지듯 밀어낸 순간 눈앞에 작은 틈에서 들어오는 빛이 조금 더 커 보였다. 그 빛은 확실히 바깥과 연결된 통로였다. 희망이 다시 한번 얇게지만 내 손끝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틈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벽에서, 바닥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수십 개의 목소리,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이 관로 전체가 통째로 울리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너도 여기 남아. 다 보고 있어. 뒤돌아봐.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다면 끝이다. 그건 본능에서 오는 신호였다. 그 대신 나는 팔꿈치를 벽에 박으며 앞으로 몸을 기댔다. 관로의 끝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폭이 줄고 천장이 더 낮아지며 몸을 웅크려야만 지나갈 수 있는 형태였다. 마치 여기까지는 모아라고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구조. 하지만 그 좁은 공간 덕분에 뒤에서 쫓아오는 것들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거대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 물탱크를 뒤집어 엎은 것 같은 폭발적인 물 흐름. 캉!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벽에 붙였고 거대한 물살이 관로 뒤쪽에서 앞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물살 안에서 어떤 형체들이 휘말려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안에 얼굴들.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찌그러진 형태들.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들. 눈 없이 벌어진 입들. 그 물살이 나를 향해 덮치기 직전 앞쪽 빛이 갑자기 더 강해졌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문을 열어 젖힌 것처럼. 나는 전속력으로 몸을 밀어냈다. 관로의 좁은 끝을 통과하며 장갑이 찢어지고 팔꿈치가 긁혔다. 바깥 공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짧고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작은 유지보수용 철문을 빠져나왔다. 그 문 밖은 폐쇄된 지 수년은 되어 보이는 보조 펌프실이었다. 불 꺼진 기계들, 과거에 쓰다만 도구 상자들, 철제 사다리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 공간은 분명히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오래도록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다. 펌프실 공기는 관로보다 더 차가웠다. 바깥 공기였어야 할 곳이 오히려 더 어둡고 더 무거웠다. 게다가 문 뒤쪽, 내가 기어나온 관로 입구 쪽에서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툭툭툭. 나는 숨을 고르며 관로 입구를 바라봤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뒤따라오는 존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안했다. 아직 끝난 느낌이 아니었다. 펌프실의 한쪽 벽면에 오래된 모니터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멈춘 화면처럼 회색빛으로 켜졌다. 당연히 전원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는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관로 내부가 비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모니터 속 관로는 텅 빈 듯 보였지만 그 화면 가장 깊숙한 중앙 지점에서 아주 미약하게 무언가가 움직였다. 얼굴이었다. 아까 그 얼굴, 눈 없는 얼굴. 이번엔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에서 아주 작게 들렸다. 돌아와. 바로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철문을 탁 하고 잠갔다. 차오르는 불안 속에서도 지우는 침착하게 자네를 뒤졌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면서도 형기와 보경을 찾는 게 먼저였다. 콘크리트 더미를 한 줌씩 걷어내자 희미한 불빛이 아래쪽에서 흔들렸다. 형기야? 보경아? 들려? 순간 아래에서 가쁜 숨소리가 올라왔다. 지우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더 파헤치자마자 형기의 팔이 드러났고 곧이어 보경의 어깨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충격으로 멍한 상태였고 먼지로 뒤덮인 얼굴이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둘을 붙잡고 끌어올렸다. 살아있었네. 다행이다. 빨리 나가자. 셋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터널 밖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뚜뚜 하는 신호음 같은 소리가 방향 없이 울려왔다. 전자음에 가까운 울림. 하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사람의 목소리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형기가 낮게 중얼거렸다. 처음 들리는 소리인데.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까 그 사람이랑 관련된 게 맞아. 저건 사고 직후부터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 그때 보경이 갑자기 지훈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잠깐만, 너희도 들었어? 뭘? 보경은 터널 안어둠을 가리켰다. 발자국 소리 우리 말고 또 있어. 셋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추었다. 터널이 삼킨 침묵 속에서 분명히 축축한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철. 며칠 동안 갇혀있다가 겨우 나온 사람의 걸음 같지 않았다. 규칙적이지 않고 끌리듯 뚝뚝 끊기며 마치 무언가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한 채 앞으로 넘어지려 하는 소리였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형기야, 보경아, 뒤로. 셋은 뒤로 물러나면서도 터널 안쪽을 바라봤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보인 건 어깨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한쪽 어깨가 부서진 듯 아래로 처지고 있었고 팔다리가 비틀어진 각도로 꺾인 채였다. 눈에서 나오는 빛은 없었지만 몸에서 희미한 전자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거 사람이냐? 보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까 신호음 들렸잖아. 저게 그 소리야. 지훈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터널에 갇혀 죽은 누군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무언가였다. 형체는 피투성이의 발을 끌며 천천히 다가왔다. 움직일 때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 부러진 팔꿈치가 몸과 따로 덜컹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 존재가 고개를 툭 하고 옆으로 껐다. 그리고 입에서 들렸던 같은 신호음이 이번엔 더 또렷하게 울렸다. 도와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의 성대로 낸 소리가 아니었다. 그 형체는 마치 목이 뼈 없이 매달린 것처럼 기이하게 흔들리며 한 걸음씩 세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뚜뚜뚜 도와줘. 사람이 뱉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기계가 녹음된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형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외쳤다. 저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하냐고. 목이 저렇게 꺾였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 보경도 숨을 떨며 속삭였다. 저게 처음부터 사람이었을까? 지훈은 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도 이미 공포가 숨겨지지 않았다. 형체의 발끝이 바닥에 철철 미끄러지듯 닿을 때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불빛이 스쳤을 때 그 발목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형체가 갑자기 멈추더니 부러진 팔을 들었다. 손가락은 반쯤 떨어진 상태로 덜렁거렸지만 분명히 지훈들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 도. 음성은 기계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일그러졌다. 말 절반은 인간 같았고 절반은 쇳소리였다. 같이 있어. 지훈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형체는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 신호를 따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형기, 보경, 오른쪽으로 뛰어!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셋은 동시에 몸을 돌려 달렸다. 뒤에서 퍽! 무언가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다. 지훈은 뒤도 보지 않고 더 뛰었다. 그러나 보경이 흐느끼듯 말했다. 저거, 우리 쫓아오고 있어. 형기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보았다. 터널 끝에서 그 형체가 네 발로 기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부러진 팔다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며 마치 뼈가 없는 생물이 꿈틀대듯 빠르게 다가왔다. 철!
철.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저 속도로. 지우는 형기를 끌어당겼다. 입구까지 가. 밝은 데로 나가야 해. 빛이 가까워질수록 쫓아오는 속도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형체는 빛에 닿는 걸 두려워하는 듯 입구 가까이에서 몸을 비틀며 멈춰섰다. 그 순간 형체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뒤틀어 올렸다. 그리고 입에서 다시 그 기계음이 튀어나왔다. 밖에 나가지 마. 지우는 그 말에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건 단순히 반복되는 녹음된 신호가 아니었다. 방금 말한 문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형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외쳤다. 왜 나가지 말래? 밖에 뭐가 있는데? 보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건 우리를 멈추려는 게 아니야. 알려주려는 거야. 지우는 숨을 가다듬으며 형체가 있던 터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 형체는 이곳에서 죽은 누군가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터널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샤프트 안으로 들어온 순간 공기는 확 달라졌다. 터널 아래에서 올라오던 차갑고 눅눅한 공기 대신 오랫동안 갇혀있던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숨을 막는 공기가 목구멍을 긁었다. 좁은 통로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몸을 비틀어 올라갈 만큼 작은 공간이었고 양쪽 벽면은 오래된 기름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두웠다. 진짜로 빛이 고립되는 곳이었다. 형기는 샤프트 벽을 붙잡으며 헐떡였다. 하! 진짜 이러다가 질식하는 게 더 빠르겠다. 지우는 손전등을 켜고 위쪽을 비추었다. 불빛은 오래된 철제 사다리에 닿았지만 사다리는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고 녹은 마치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다. 우린 올라가야 해. 여기선 둘 다 못 따라와. 보경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두 존재가 못 들어온다는 건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리야. 그 말에 형기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만 말해 제발. 지금은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자. 그러나 보경의 말은 사실이었다. 관리용 샤프트는 유지보수 인원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 구조상 아래쪽과 위쪽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특히 바깥에 있던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좁은 통로로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려는 곳 또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위로 손을 뻗어 끊어진 사다리 구간을 확인했다. 금속 조각이 손에 묻으며 바스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10m 정도는 사다리 없는 구간이야.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할 수도 있어. 형기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벽을? 여길? 지금? 그러나 그때 샤프트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쪽 터널에서 두 존재가 서로를 인식하듯 소리가 겹쳐 퍼졌다. 뚜뚜뚜뚜 스스스 타다닥. 그리고 갑자기 쿵. 샤프트 아래 출입구를 무언가 강하게 치는 소리가 울렸다. 형기는 비명을 삼켰다. 미쳤어. 올라와. 빨리 올라오라고. 지우는 보경에게 장비 가방을 위로 던져주고 샤프트 벽면의 작은 홈과 배관을 손으로 짚었다. 형기, 사다리 끊어진 지점까지만 버티면 돼. 거기서부터 다시 사다리 이어져 있어. 형기와 보경이 뒤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래쪽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점점 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털 빠진 손 같은 것이 금속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까 터널에서 들어봤던 기계음이 다시 터졌다. 올라오지 마. 그 말은 이번엔 맑았다. 기계음처럼 일그러지지 않고 마치 사람이 직접 말한 것처럼 들렸다. 지우는 순간 손을 멈추고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아래는 완전한 암흑. 손전등 빛은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정확히 지훈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보경이 뒤에서 속삭였다. 지훈 올라와. 저 말에 흔들리지 마. 형기 또한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지훈아 제발 올라와라. 우리 지금 멈추면 진짜 끝난다. 지훈은 손을 다시 벽에 짚으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래의 존재는 분명 방금 전에 우리를 쫓던 그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번엔 기계음 없이 완전히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을까? 그 목소리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기 전에 샤프트 입구가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렸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터졌다. 형기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올라온다! 올라온다니까! 지우는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힘으로 팔을 뻗어 끊어진 사다리 끝을 붙잡았다. 손바닥 살이 뜯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형기, 올라와. 형기가 먼저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경도 뒤따랐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끊어진 구간을 넘으려던 순간 아래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샤프트 벽을 짚은 그 손은 사람의 손이었다. 문제는 손목이 없는 팔이었다는 것. 그 잘린 팔이 마치 누군가가 던져놓은 것처럼 샤프트 벽에 철석하고 붙어 있었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손이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시 사다리를 붙잡고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때 아래에서 아주 낙이 기근 목소리가 울렸다. 인간의 목소리. 기계음도 기괴한 떨림도 아닌 정확히 그대로의 사람 목소리. 지훈아, 왜? 나 두고 가. 지훈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잊으려 했었던 그 밤에 죽은 동료 민수의 목소리였다. 형기는 위에서 소리쳤다. 지훈, 듣지 마. 저건 민수가 아니야.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아, 같이 가자. 왜 나만 여기 남겨? 그 순간 아래에서 기어오르던 잘린 손이 갑자기 딸깍하고 뒤틀리며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훈의 발목을 향해 빠르게 기어 올라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잡고 위로 몸을 날렸다. 보경, 위로 당겨! 보경과 형기가 손을 뻗어 지훈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 순간 아래에서 쿵! 무언가 거대한 것이 샤프트 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터졌다. 두 존재 중 하나, 혹은 둘 다, 철을 뜯는 소리, 뼈가 긁히는 소리,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지훈아, 너도 여기 있어. 샤프트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했다. 지금 멈추면 우리는 그 존재들의 중간에 끼인다. 보경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외쳤다. 지훈, 올라와! 살고 싶으면 올라와! 샤프트 위쪽으로 향하는 어둠은 더 짙었고 그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쪽의 공포는 이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다. 지훈은 두 팔로 사다리를 꽉 붙잡으며 드디어 위로 몸을 올렸다. 그 순간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 민수의 목소리. 너희 모두 같이. 그리고 샤프트 전체가 울부짖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샤프트 위쪽에 올라섰을 때 나는 진짜로 숨을 들이마실 수 없을 정도의 어둠 속에 있었다. 아래에서 쫓아오던 소음들은 여전히 메아리 쳤다. 철판이 찢어지고 뭔가 사다리를 따라 기어오르는 음산한 마찰음. 그리고 여전히 민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 존재의 외침.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빴다. 여긴 더 이상 터널 하부가 아니었다. 정식 구조도에 없는 폐쇄된 하수 조정실 같은 곳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계기판과 버튼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대부분은 녹슬고 부서져 있었다. 형기는 신음하듯 말했다. 여기가 어디야? 관리구조도엔 이런 방 없다고 했잖아. 보경도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로 오래 방치된 곳이라면 최소 20년 이상은 아무도 안 들어온 공간이야.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살폈다.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셋의 거친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너무 의도된 조용함처럼 느껴졌다. 내 심장이 여전히 세게 뛰고 있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형기가 벽 쪽을 가리켰다. 야, 저거 봐.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벽면에는 낙서처럼 보이는 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근데 글자들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지 마. 그 아래엔 각기 다른 필체로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형광펜으로 적은 글씨, 손가락으로 긁어쓴 글씨, 피로 쓴 것처럼 보이는 글씨. 모두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다. 위로 올라가지 마. 절대 올라가지 마. 나는 속에서 얼음 같은 감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형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올라온 곳이 이미 끝이 아닌 거지? 보경은 천장을 비췄다. 또 다른 샤프트가 있어. 그리고 위쪽으로도 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래에서 철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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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셋은 동시에 아래쪽으로 몸을 돌렸다.
샤프트 아래쪽에서 두 존재가 합쳐진 듯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소리. 지훈아, 보경아, 형기야. 우리가 방금까지 들었던 민수의 음성.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져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게 우리 이름을 어떻게? 보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듣지 마. 우릴 붙잡으려고 흉내내는 거야. 형기가 팔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저거 진짜 올라오는데? 야, 진짜로 올라온다니까. 샤프트 아래쪽 어둠이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기어오르는 손이 보였다. 아까 봤던 잘린 팔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존재가 머리를 드러냈다. 우리가 쫓기던 두 개체와 달랐다. 훨씬 사람에 가까웠다. 피부가 부패한 듯 일그러져 있었지만 형체는 누구보다 인간에 가까웠다. 형기가 울먹였다. 민수? 나는 즉시 형기를 붙잡았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딱 봐도 사람이 아니야. 그 존재는 샤프트 벽에 손과 발을 걸치고 우리를 향해 천천히 기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눈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니, 그건 눈이 아니었다. 빈 구멍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존재는 우리의 얼굴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위로 가면 너희도. 그 말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샤프트 아래쪽에서 또 다른 존재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기계음만 내던 존재였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음성과 함께 사람의 다리를 닮은, 그러나 너무 길게 늘어난 다리가 벽을 타고 있었다. 두 존재가 서로를 인지하자 어떤 규칙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발생했다. 지지직, 지지지지직. 마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룰이 깨지는 순간 같은 소리였다. 그러자 갑자기 두 존재가 동시에 우리 세 명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외쳤다. 위로 올라가! 지금 당장! 보경은 위쪽 샤프트 출입구를 비추며 소리쳤다. 여기! 위에 뭔가 있어! 토노가 또 있어. 형기와 나는 보경을 밀어 올렸고 보경이 먼저 위쪽으로 올라갔다. 아래쪽에서는 두 존재가 서로의 뒤엉킨 규칙이 깨지며 괴성을 질러댔다. 끽! 끼악! 그리고 동시에 우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형기를 위로 밀어 올렸다. 형기야, 올라가! 빨리! 형기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는? 나 뒤따라갈 테니까 올라가! 아래쪽 존재가 내 다리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다. 바람이 휙 지나가는 느낌.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으려는 감각. 나는 본능적으로 샤프트 안을 박차고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손가락 끝이 사다리 철봉을 간신히 잡았다. 아래에서는 두 존재의 목소리가 서로 겹쳐 터지고 있었다. 위로 오지 마. 같이 내려가. 너희도 여기 있어. 올라가면 더 어두워.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발밑에 진흙이 점점 질어지는 게 느껴졌다. 장화를 신었는데도 발목까지 진득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이상하게 신경을 거슬렀다. 이쪽 맞나? 내가 중얼거리자 팀장님이 뒤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하수처리장은 다 이런 법이야. 물길 따라 내려오다 보면 흙이 눅눅해지고 기온도 떨어지고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기온이 떨어진다고?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갑다는 걸. 습한 지하 특유의 공기라기엔 너무 급격하고 너무 날카로운 냉기가 목 뒤를 훑었다. 마치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처럼. 나는 뒤를 돌아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후레쉬 불빛 너머 끝없는 어둠만 점점 숨을 죽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왜? 팀장님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그 순간 이상하게 혀끝에 쇠맛이 느껴졌다. 긴장하면 그런 맛이 난다고들 하지만 이건 묘하게 피냄새 같은 비릿함이었다. 점점 더 불안이 스며들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하수 작업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시점이. 우리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
지도를 보면 단순한 급류 정체 구간이라고 표시된 곳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설명보다 훨씬 심각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면 한가운데로 좁은 틈새가 있고 그 틈으로 검은 물이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정상적인 배수 흐름이 아니라는 것. 물이 빠진다기보다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다. 거대한 입구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팀장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 말에 팀장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고 무겁게 대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피하는 거야. 팀장님은 장비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이 구간은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어.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고요? 응. 실종.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실종.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세게 치고 지나갔다. 실종. 지하에서. 흔적도 없이. 팀장님, 그게 무슨... 그때였다. 어둠 뒤쪽에서 아주 작은 물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장화를 질질 끌고 걷는 듯한 소리. 천천히 질척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척, 척, 척 나는 즉시 후레쉬를 돌렸다. 그러나 빛에 잡히는 건 습한 벽면, 검은 수막, 그리고 텅 빈 공간뿐이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척, 척, 척. 물 위에 부딪히는 발소리치고는 너무 무겁고 너무 정확했다. 마치 사라졌다는 그 사람이 장화를 끌고 어둠 속을 서성거리는 것처럼. 팀장님, 들으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는 숨을 멈췄다. 이럴 리가 없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소리가 바뀌었다.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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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벅.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무언가가 물속 깊숙한 곳으로 발을 더 집어넣는 듯한 건장한 사람이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찬 기운이 내 등을 세게 밀어붙잡았다. 심장이 얼어붙고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가 쏟아졌다. 나는 뒤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보지 말자, 제발 보지 말자.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이성 버티며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렸다. 어둠 속 저 멀리, 시야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후레쉬 빛에 살짝 스쳐 지나간 순간 흐리게 보이는 인체의 윤곽, 물에 잠긴 무릎, 축 늘어뜨린 팔,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흐느적거리며 걷는 사람처럼 생긴 그림자가 바로 나를 보고 있었다. 팀장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기 누가 있어요. 그 말에 팀장님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신 차려. 여긴 우리 둘뿐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뒤쪽 어둠 속 실루엣이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툭! 사라졌다. 물속으로,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흔적도 없이.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는 걸까?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혼란의 감정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도 그 냄새는 남아있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오래된 지하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희미하게 섞여있는 냄새. 사람 몸이 오래 썩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뭔가 설명하기 힘들고 끈적한 악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며 물었다. 팀장님, 여기에 진짜로 뭐가 있는 거죠? 그러자 팀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후레쉬 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켜더니 낮게 말했다. 그래, 너도 들었구나.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손전등이 깜빡이는 순간 공기가 한층 더 무겁고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우리 주변으로 천천히 기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굽히고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여전히 검고 깊고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런데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이상한 발걸음, 물을 헤치며 다가오던 그 존재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불쾌감을 남겼다. 숨조차 틀리지 않는 정적, 입김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귀에 박히는 건 내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다. 똑똑 고막 안에서 뛰는 심장 소리처럼 귀 속에서 메아리치는 맥박,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방금 팀장님이 뭐라고 했지? 너도 들었구나. 그 말을 다시 떠올리자 등골이 식어갔다. 팀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현장에서 무언가가 계속 나타난다는 걸.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었다. 팀장님,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묻자 팀장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전등이 그의 손에서 살짝 흔들렸다.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애들이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 그럼 나만 들은 그 발소리도 왜 저만 들은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무겁게 말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못 버텨. 순간적으로 허벅지가 힘없이 굳고 손이 떨렸다. 마치 심장 깊은 곳에서 한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전신을 타고 공포가 번져갔다. 그때였다. 물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철뻑.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실루엣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물 표면에서 아주 작은 물결이 한번 퍼져나가고 사라졌다. 누군가 방금 그 자리에서 발을 빼낸 것처럼 말이다. 팀장님, 저기! 내가 가리킨 곳을 보며 팀장님이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명 명령이었다. 하지만 왜? 내가 본 거 분명 사람이었다. 사라진 실종자일 수도 있고 그게 맞다면 도와야 하지 않나? 혹시 그 사람들, 사고로 떠내려간 그 직원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말에 팀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가볍게 떨며 아주 낮게 말했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동시에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이할 정도로 느리고 길고 젖어있는 마치 폐에서 물이 흘러넘치듯 쇳소리를 섞은 숨소리. 하르룩, 헉, 룩. 나는 온몸이 굳은 채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팀장님, 저 소리 들리세요? 하지만 팀장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히려 내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네가 들리는 거지? 팀장님, 지금 바로 나가야. 팡! 갑자기 오른쪽 벽면에서 커다란 충격음이 울렸다. 콘크리트 벽을 망치로 내려친 듯한 소리. 물방울이 튀었고 바닥에 진흙이 약간 들썩였다.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적이지 않고 힘이 과하게 실린 마치 무언가가 벽 틈으로 탈출하려고 몸 전체로 들이받는 것 같은 움직임. 뛰어! 나는 팀장님의 외침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움직이려는 순간 누군가 내 발목을 세게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살점이 없는 솜 같은 감각.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빼려고 몸부림쳤다. 팀장님, 잡혔어요! 팀장님은 뒤돌아보며 손전등을 내 발목 쪽으로 비췄다. 그러나 빛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잡아당기는 감각만 무겁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뛰어! 지금! 그는 내 팔을 잡아 세게 당겼다. 발목에 걸린 압박이 순간적으로 풀리며 나는 앞으로 크게 넘어졌다. 바닥에 물이 얼굴에 튀어 차갑게 흘러내렸다. 우리는 숨이 터져라 달렸다. 지하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길었고 개수구 벽면에는 물이 끝없이 떨어졌다. 그런데 뒤에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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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누군가 장화를 끌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인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울먹이다시피 외쳤다. 팀장님, 뒤에서 따라와요. 진짜로 있어요. 팀장님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 순간 그 말이 왜 그토록 절대적인 규칙처럼 느껴졌는지 나는 곧 알게 된다. 우리가 계단으로 향하는 막판 구간에 도달했을 때였다. 나는 다시 한번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숨소리를 들었다. 하르륵, 헉, 흑, 그리고 도와줘. 나는 멈칫했다. 그건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궁지에 몰린 공포 속에서도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혼란, 동정, 그리고 의심. 만약 그게 진짜 살아있는 누군가라면, 만약 우리가 지금 도망치면 그 사람은 영영 못 나오는 거 아닌가? 팀장님이 앞에서 외쳤다. 멈추지 마. 그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그 목소리 나 좀 봐.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인간답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절박함 뒤에 숨어있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인데 그 속에는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자연스러운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덫에 끌어들이기 위해 억지로 따라한 절박함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그제야 알았다. 저건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쓰는 무언가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수년을 썩어가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히려 애쓰던 것. 나는 반사적으로 팀장님을 향해 다시 달렸다. 뒤에서 그 존재의 발소리가 땅을 차며 갑자기 빨라졌다. 점점 척 거의 내 바로 뒤까지 붙은 느낌이었다. 계단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출구,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런데 계단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차갑고 끈적한 손이 내 뒤통수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귓가에서 분명한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들리네. 그 순간 나는 남이 완전히 굳었다. 미친 듯한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오며 숨을 멎게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건제 나를 선택했다. 무엇을 기준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서 사라져간 이들에게서 벗어나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랐다. 뒤에서 그 존재의 손이 허공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은 계단을 올라오면서 뒤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가 지상 출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누구 살려. 그 존재의 마지막 목소리가 축축하게 끈적하게 부서지는 숨과 함께 울렸다. 그리고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다. 지상에 발을 내딛자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와 햇빛이 피부에 닿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내 발목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뒤통수에는 그 존재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주저앉았다. 가슴이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다. 팀장님은 내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오늘 본 건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저 잡힐 뻔한 거 그게 대체 뭐예요? 팀장님은 나를 보며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을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야. 잠시 멈추고 다시 이어 말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머릿속에서 공포가 더 큰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들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잠겨버렸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귓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물소리와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르륵, 헉, 너는 들리네.